안녕하세요. 특별한 종목 상담의 스탕요정 이혜린입니다. 오늘 시장은 그동안 시장을 발목 잡았던 요인들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오랜만에 웃을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시장 속에서도 내 포트폴리오는 왜 파란색인가 하시는 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화는 02-2000번에 4919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4, 또 유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화목팀의 종목 리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태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자율주행에서 이미지 레이더는 꼭 수혜를 받는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의 실증차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어제 시간으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중만 조금 줄이셔서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기준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에이징랜드입니다. TSMC의 호실적에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의 이 상승세로 이제 매수가까지 10,000원도 남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트 대결에도 담겨있는 종목이니까요. 그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가람 매니저가 도와드렸던 일진전기입니다. 오늘 발전기 수요 증가 소식에 IT 기업들이 상승하면서 함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7% 상승하면서 이제 수익 나기 시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이니까 계속 보유하세요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오늘 수익 나신 걸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의 상담으로 아쉬울 때 저희가 리뷰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화목팀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특별한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모처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오늘 또 시장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떻게 뷰가 조금 바뀌었을까요? 최근에는 종목 상담이 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줄여내고 그 현금으로 반도체로 갈아타보자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었는데 네. 어떻게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펼쳐질까요? 저는 무조건 이제 종목을 너무 퍼뜨리기보다 주요 업종군으로만 좀 몰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금은 반도체를 중심 놓고 그 옆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조금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은 약간 손실 나고는 종목을 매도해서라도 지금 기회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 갈아타는 게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종목이 이제 지수가 지수가 이제 올라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이제 뭔가 포트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올라가다 내려오게 되면 또 이제 고생할 거라서 지금이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좋은 기회, 종목 상담 통해서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문자, 너튜브 댓글창으로 종목 상담 받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십니다. 시간상의 문제로 모두 다 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또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볼 민주님께서 i3 시스템 46,975원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비중은 5%라고 하는데 현재 손실 구간에 있어요. 김웅태 매니저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3 시스템은 뭐 방산주로서 이제 손꼽히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영상 엑스레이라든지 적외선 영상 이제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이제 i3 시스템에 대한 이제 공시를 보게 되면은요, 사업 보고서를 봤을 때 보면은 LIG 넥스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수품으로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완제품보다도 부품주를 또 보다 보니까 역시나 실적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자리로도 홀딩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수주 현황을 보게 되냐 보니까는 이제 포병 관측기라든지 기관총이라든지 신궁 이런 검출기에 대해서 레이저로 쏘는 이제 영상 엑스레이 기기로서 부품을 하다 보니까는요, 충분히 저는 지금 자리 괜찮다라고 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차트를 봤을 때 약간 좀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비중 5%라고 했을 때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분할 매수로서 2차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요. 단만 이 자리가 깨졌던 이유를 이제 같은 납품업체로서 계약했던 이제 LIG 넥스원하고 같이 보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동반으로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조정이 기간 조정일 뿐이지 악재로서 단기 조정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좀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기업 분석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 기업에 대해서 i3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이 42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도 적은 주식으로서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적은 거래량으로도 쉽게 올라올 수 있고요. 기업에 대한 이제 재무제표를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또 증가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보게 된다면은 뭐 지난 19년도하고 20년도만 적자 전환이 됐던 모습이었지 지금까지 꾸준하게 21년도, 22, 23, 24년 올해까지도 역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 순이익뿐만 아니라 뭐 자본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 있는 방산주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채 비율도 역시나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고 보면 이 회사에 대해서도 기업 가치로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는 단기적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역시나 5%면은 나중에 이제 42,000원 정도 고개를 들어주는 자리, 반등해서 올라오는 자리라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로서 한 번 더 5% 정도 더 해서 비중 한 10% 정도는 채우고 가져가셨더라도 충분히 51,000원까지는 더 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i3 시스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비중이 5%인데 42,000원을 뚫어준다면 10%까지 비중을 늘려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알 수 있을까요? 예, 재롱전기고요. 네.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 줬나 봐요. 거기 얼마에 돼 있어요? 재룡전기 제가 받은 네. 자료에 의하면 44,200원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아닌데 그렇게 됐나 봐. 그냥 그렇게 하세요. 44,200원. 네. 30%. 44,000원대이신 거죠? 예, 네. 재룡전기 44,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30%요. 네. 포트 내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혹시 재룡전기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요즘에 그거 아니면 뭐 가지를 않잖아요. 네. 예, 불값이 계속 오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정제주만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 전력 네. 관련해서 그리고 재룡전기까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좀 변압기를 굉장히 좋아했죠.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이 종목도 작년에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아마 제 공개 방송이랑 또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또 재룡전기, 그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을 좋아했었던 거를 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마 저한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재룡전기를 보기 전에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룡전기도 공시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사업 보고서를 지금 띄웠거든요. 띄워왔는데 지금 일진전기도 제가 저 화요일 날 이제 상담 드리면서 똑같이 봤던 이제 장고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변압기 쪽으로 확실히 몰려 있다는 건 정확히 누구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수주 잔고가 얼만큼 남아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거에서 납품이 다 끝났으면 더 이상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 올라올 게 없는데 수주 잔고 자체가 지금 분기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지금 명확하게 공시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 원래는 더 빨리빨리 올라갔어야 된 건데 이번에서야 좀 올라간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거 조금 늦게 올라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국내에서는 일단 해외 먼저 보고 올게요. 해외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턴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이턴 코퍼레이션이라고 이 종목도 지금 미국에서 125달러짜리가 이제는 300달러까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인데 이 종목이 또 미국 내에서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 업체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턴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다르게 지금 고점 막힌 상태에서 옆으로 기어가거든요. 그렇다 얘기는 뭔가 국내는 좀 개별적인 재료로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동안 글로벌 흐름들, 지금 대만도 템버거가
10배가 났고 미국도 10배가 이상 나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직 그럴 만한 종목이 안 나오고 있다가 이제서야 올라간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저는 글로벌적인 키 맞춤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일단 상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종목들도 좀 일부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국내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1등을 줍니다. 이 종목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갔고 이전 저가 라인 때가 10,000원도 안 됐었어요. 10,000원짜리가 지금은 26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 거의 뭐 10배가 이상 올라간 종목이 됐는데 최근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관 다 팔고 있고 파란 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건 외국인 매수고요. 다음 달 15일 날 MSCI 편입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다 붙어 있고 더불어서 지금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변환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 때문에 더 올라가기 시작한 국내 변환기다라고 봤을 때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21선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1선을 깨지 않으면 요 추세는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다가 캔들하고 이격도가 붙어 있거든요. 이제 요 정도 윗자리에서 어느 순간 옆으로 기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더 튀고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까지 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은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이 꺾이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꺾이기 이전에 그 아래 종목들부터 꺾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일렉트릭이 고가가 막히기 시작하게 되면 재룡전기가 먼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44,000원대라고 한다면 굉장히 21선에서 눌림목자리에 너무 잘 들어가신 거라서 좋은 수익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물량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전고점 라인 때 결국 지금 변환기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같이 빠지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반도체가 저는 강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변환기도 아마 요 윗자리에서 버틸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다음 주 그다음 주 월요일 넘어가는 결국 5월 달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일부 수익 실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량 수익 실현은 21선이 이제 올라와서 캔들이 21선보다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재룡전기는 이제는 좀 보내줘야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실제 PBR 밴드를 보더라도 이번에 내후년 걸 땡기면서 지금 다 뚫고 올려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룡전기라도 소통 많이 하고 있는데 IR 자체가 좀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원래 성향 자체가 좀 보수적인 건 맞는데 역시나 좀 보수적이고 주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기에는 5월 달 넘어가기 전에는 일부 수익 실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종 수익 실현은 이평선 봤을 때 21평선을 이탈시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종적으로 수익을 챙기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룡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21평선 이 부분을 내려가는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그럼 현재 비중이 30%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수익 실현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전고점 라인대에서는 저라면은 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일단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 팔기보다는 좀 추세적으로 대응 더 보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21평선 이탈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전량 수익 실현을 하고 아마 이 종목에 빠지게 되면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섹터가 아마 새롭게 올라올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담으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더 욕심 부리기보다는 일부 차익 실현 절반 정도라도 일단은 고점 자리에서 챙겨놓고 5월 달 넘어갈 때 좀 비중 조절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30% 비중을 차지해 두면서 수익권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온 종목입니다. 심택 관련해서 이야기가 왔는데요. 매수가는 31,800원, 그리고 포트 내의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심택 관련해서 진단해 주시죠.
네, 심택 관련해서 이제 작년 내내 제가 이제 심택은 왜 이렇게 이제 강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이제 PCB 관련 주주 대덕전자라든가 해성 뭐 약했었는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이제 올해 1월까지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2023년에 실적이 결코 좋지는 않았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제 그 상승했는데 올해 1월부터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실적이 이제 나오면서 한번 자세히 봐야 될 거는 이제 2023년에 이렇게 강했었고 이렇게 약했는데 이제 이건 주봉을 봐야 되거든요. 이제 주봉을 보면 2020년에 강했다가 빠졌다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보면 많이 안 오르는 건데 일봉만 보면은 그러니까 2022년에 5만 원까지 갔다가 조정 거쳤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일봉만 보면은 이제 뭐 강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이제 빠졌던데 요게 지금 이제 1조 밑에서 거래되고 있던 이유가 이제 실적이거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2022년, 1년 보면 1,700억, 3,500억 초화랑을 구가했었고 이제 그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회사가 계속적으로 보고 나면 곧 좋아질 거야 했는데 결국에는 800억이라는 적자가 나고 거의 1,000억의 적자가 나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 거고 지금 현재 실적도 지금 500억에서 600억 정도를 예상하더라고요. 상저하고 이제 하반기부터 좋아지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관련해서 9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좋아져야 되고 지금 최근에 이제 여기가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 모바일 관련해서 MCP를 만들고 있고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중이 이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지금 이제 좋아지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낸드 플래시라든가 이런 업황은 좋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메모리까지는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삼성에서도 그렇고 이제 판가 인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하반기에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게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 때 이제 매물대가 많을 거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33,000원에서 44,000원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제가 뭐 현금화한 다음에 내년까지 난 들고 갈 수 있어. 그러면 4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3,000원에서 34,000원에서 약수익에서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하반기 정도 이제 반기 실적이 분명히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7월 달, 8월 달 되면서 이제 찬바람이 불면 다시 한번 심택을 어떤 가격인지 그러니까 현재 가격보다 높든 낮든 실적을 한번 보고 다 대진입을 할 거나 아니면 4만 원을 더 노려보시거나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4만 원 그리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3,000원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해보면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전화, 문자, 너튜브 댓글창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혹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실 때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까지도 남겨주시면 최대한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로 온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말란 브론도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에이프릴바이오 16,000원에 매수를 했다고 하고요.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김흥태 매니저님 도와주시죠. 네, 이 어려운 종목을 또 매수를 하셨는데 아마 이 매수했던 시점이 16,000원이라고 보면은 지난달 3월 11일 날 아마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매수를 같이 하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SK증권에서 모 연구원이 알테오젠을 놓쳤으면은 제2의 알테오젠이라고 소개를 리포트를 내면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사세요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좀 파장을 일으켰던 그런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리포트를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썼으면 이 주가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제약 바이오가 나쁘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이 에이프릴 바이오가 APB-R3라는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데이터를 결과를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한 사파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술력들에 대해서 기술 수출 이력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서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 앞으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제2의 알테오젠은 없지만 그래도 알테오젠은 아니더라도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성으로서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뭐 AACR은 끝났지만 6월 달에는 아스코가 남아 있고 또 9월 달에는 에스머가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까지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저라면은 뭐 가져가도 되는데요. 사실 제가 어제도 무료 방송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흐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테오젠이라는 것들을 이제 400%까지 올라가고 HLB도 이제 FDA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써 뭐 400~500% 올라갔을 때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요. 20~30%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 40% 조정을 받고 나서 그거를 견디고 나서부터 이제 수익을 받으신 건데 제약바이오가 그래요. HLB가 이제 악성 루머로 한번 나왔지만은 그 기사 하나만으로도 장중에 18% 이상 떨어졌다라는 이제 흐름도 나왔었고 물론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제약바이오가 그런 조그마한 이슈 또는 금리 인하가 뒤로 연기되거나 금리가 또 인상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악재로서 제약바이오가 그게 많이 휘청인단 말이죠. 하지만 또 그거를 견디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배로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인데 사실 제약바이오를 쉽게 누군가가 추천해서 매수하는 것보다 뭐 이거에 대한 내가 재료를 알고 있고 어떤 신약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 얘네들에 대한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알고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뭐 10% 정도밖에 10%도 안 되는 정도로 손실을 받았지만은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끌고 갈 만한 제약바이오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시장에서 이미 노출이 많이 심하게 된 것만큼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견딘다라고 하면은 이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흐름도 자체에서 기술 플랫폼에 대한 움직임들도 워낙에 또 좋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아마케 일정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직전 고점은 19,000원 넘어갈 거라고 보여주고요. 이미 한번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3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봤기 때문에 저도 뭐 충분히 2만 원, 3만 원까지도 목표가는 달성하지 않을까. 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조정받는다고 해서 이거를 뭐 매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기다렸다가 버틴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수익으로 보답을 가능할 거라 보이니까요. 홀딩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더 말씀하셔도 좋아요. 네, 다만 좀 아쉬운 건데 이 비중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30%나 비중이 가지고 있는데 물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라고 했으면은 비중 30%를 뭐 가져가도 되겠지만은요. 처음에 접근할 때 30%를 먼저 사는 것보다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했을 때 내렸을 때 또 사고 내렸을 때 또 사는 이런 전략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다음에 또 매수하실 때는 꼭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김웅태 매니저님, 현재 비중이 그럼 30%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는 추천하지 않으십니까? 네, 30%면 이미 거의 포트가 꽉 찼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더 여유 자금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 종목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이 종목만 아니고 다른 종목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종목 하나만 본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저라면 더 담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프리바이오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된 시청자분 만나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어버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랑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예, 매수가 17,700원, 비중 20%. 네, 어보브 반도체 17,7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제 앞으로 이 전망과 목표가가 조금 이제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앞으로의 주가 흐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진단해 주시죠. 네. 일단 어버 반도체는 일단은 뭐 최근에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좀 물음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타이밍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난번에 작년부터 좀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올라왔을 때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MWC에 가서 온 디바이스 AI 관련된 전자제품을 좀 많이 발표를 하겠다라는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가전제품, 그러니까 핸드폰 쪽이 아닌 이 종목은 가전제품입니다. 뭐 냉장고가 됐던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전제품에다가 이제 AI 넣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더 필요한 게 결국은 MCU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어버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가전제품 안에 들어가는 그 MCU를 납품할 거다라는 게 나왔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거 맞는데 근데 문제 이건 약간 좀 실적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제가 파악하기로 이때 올라갔을 때도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뭐였냐면 MCU 들어가는 거 맞다라는 거 하고 그런데가 뒤에 붙어요. 뭐냐면 다른 온 디바이스 AI 제품들이랑 그다음에 다른 회사에서 팔고 있는 MCU 제품들하고 다르게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있는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MCU 같은 경우는 고가의 제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얼만큼의 수익을 더 보고 있느냐, 추가적인 수주가 더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건 맞는데 과연 얼만큼의 더 수익을 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지금 실적에 대한 내용도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슈가 뭔가 온 디바이스나 아니면 지금 가전제품 관련해서 뭐가 더 붙지 않으면 뭔가 재료가 없으면 사실 크게 큰 폭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상 보더라도 금융투자랑 외국인 쪽 외에는 다른 기관들은 전혀 붙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조금 다른 기관들은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건데 뭔가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 종목은 상승 시에 조금 이제 저항대를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반도체가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온 디바이스 AI가 아마 5월, 6월 달에 한 번 더 이슈는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게 되면 결국 저항 자리는 2만 원대가 될 것 같아요. 지난번 고가라인 때 근처가 2만 원, 19,000원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일단 단기 관점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밀린다라고 한다면 이전 저가라인 때가 15,000원대거든요. 15,000원대를 항상 지키고 있는 종목이니까 무조건 15,000원은 깨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15,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좀 줄여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간다면 이제 19,000원대, 2만 원대 이 자리를 거래량을 대량 동반하면서 뚫느냐 아니면 이때 재료가 딱히 안 나오고 올라갔다가 밀리는지 여기서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9,000원, 2만 원대를 1차 목표로 두시고 관리 측면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손절가는 1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9,000원대로 잡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또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하죠.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예,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고요. 네, 이게 이제 이수화학에서 80대 20으로 네, 인적 분할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제 23일부터 또 정지된다고 그래요. 네. 그 액면 분할 5대 그러니까 5개 액면 분할 해준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하고 22일 이틀 중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액면 분할을 5주를 더 받아야 되나 네. 그게 고민이 돼서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포트 내 비중은 몇 %일까요? 비중은 한 15% 정도 돼요. 네, 혹시 매수가도 알 수 있을까요? 29,000원에 네. 29,000원에 이수학을 8대 2로 80대 20으로 그러니까 인적 분할 받은 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 넘게. 아, 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 내일 혹은 22일, 23일 전날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예, 예. 하시는데요. 조기준 네. 매니저님이 제가 알기로는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민이 있어서 전화 오신 게 아니고 자랑하려고 전화 오신 게 아닌가? 아니에요. 저 이수학은 손해가 그렇게 커요. 네. 일단 템베거가 낮지 않습니까? 이제 뭐 비중이 이제 8대 2라 적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지금 현재 이제 국내 유일하거든요. 황화 리튬 그래서 고체 전해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1조 7천억인데 사실 보고서를 증권사 보고서를 찾아보려 했는데 없습니다. 이제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 지금 데모로 해서 2027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 텐데 이제 그게 이제 당겨지기는 할 텐데 제 생각에도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보고서도 쓸 수도 없고 이제 제 자신도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번에 뭐 액면 분할을 하고 5주가 늘어나면 이제 주식 수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템베가가 난 상태에서 버티었으면은 뭐 3, 40만 원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고 무중 5주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올라갈 텐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5주를 받고 조금 타익 실현 하시고 이제 지금 현재 40만 원 정도 올라가면 그 가격대가 이제 5분의 1로
정도 될 텐데 그 각대에서는 좀 한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1년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2027년까지 가지고 간다면 뭐 굿이지만은 제 생각은 이제 1년에서 지금 현재 수익이 충분히 났고 이수 화학이 좀 빠졌겠지만 이수 케미칼로 스페셜 케미칼 수익이 났으니까 현재 플러스권이다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팔아서 반도체 좀 더 사시고 저는 이제 전고체는 분명히 이제 2차 전지 관련 배터리 회사들이 다시 이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거다 생각하는데 그 시점은 제가 보면 내후년 이제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전고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약간의 박스권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3일 전까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기준 매니저님 의견 이외에도 다른 첨언하실 부분 있는 매니저님 계십니까? 김응태 매니저님, 이가람 매니저님? 이거 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 이거 저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다 안 좋아요. 안 좋은 상태에서 그나마 삼성 SDI가 전고체 먼저 꺼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아마 만들 것 같은데 그 전고체 사이클 돌기 전에 약간 돌 수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 주식 분할이 5대1로 가는 거라서 그 효과가 저는 되게 크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게 에코프로는 이전에 좀 워낙 많이 좀 때가 탔던 종목이다 보니까 에코프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까지 때가 많이 안 탄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식 분할을 하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갖고 오게 되면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정지인 거고 5월 2일 날부터 아마 거래 풀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단가로 봤을 때 5대1이기 때문에 30만 원짜리가 6만 원이 돼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되게 싸 보이거든요. 그 싸 보이는 효과 때문에 매수가 아침부터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는 비중이 적던 많던 무조건 저는 홀딩이라 봐야 되고 오히려 저는 부직 분할하고 나면 전고점이 40만 원인데 전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더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신고가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자리에 더 사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유 현금이 있다면 다른 계좌에다가 이 종목을 좀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지금 증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이런 종목이 좀 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5월 달에 좀 많이 올라갈 종목 중에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이 될 것 같아서 전고점 자리까지 최소한 노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지금 바로 코앞에 나와 있는 전략을 원하셔서 제가 두 분께 여쭤봤는데요. 이 두 분 매니저들의 이야기를 참고하셔서 앞으로 투자를 쭉 이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 있는 종목 알 수 있을까요? 원익 IPS 네, 원익 IPS 매수가랑 비중도 알 수 있을까요? 38,000원에 20%입니다. 네, 원익 IPS 38,000원에 지금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혹시 어느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목표가 얼마 정도인가?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 목표가가 궁금한다고 합니다. 현재가가 37,300원인데 김응태 매니저님, 네. 앞으로 주가 전망 어떻게 될까요? 주가 전망이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자리는 당연히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사셨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아마 며칠 전에 사셨을 것 같아요. 고민하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한 2% 정도 손실 중에 있는데 뭐 비중 20%면은 뭐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랜드 가격에 대한 상승 요인에 따라서 관련된 이제 장비, 전공정 장비 업종들도 다시 동반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조정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섹터들이 HBM, 뭐 팹리스, DDR5, 뭐 전후공정, 전통 소부장 업종들이 전반적인 섹터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전공정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익 IPS가 가장 먼저 또 한번 급등하지 않을까. 워낙에 또 뭐 물량이 또 가볍기 때문에 거래량만 동반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한 45,000원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45,000원 정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중을 절반 정도 줄여놓고 나머지 절반 정도만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조정받는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반도체 업종들 자체가 이제 앞으로 호황으로 나오는 거고 원익 IPS도 물론 실적 자체에서도 뭐 등락률이 있을 수 있었지만 진점분기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온 것만큼 또 있고 또 계열사로서는 원익
그룹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워닝 QNC라든지 뭐 워닝 IPS 여러 가지 동종업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일한 흐름으로서 같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움직인다면 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서 같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 IPS 1차 목표가 4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1차 목표가 터치 시에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도 좋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전화, 문자, 너튜브 댓글창으로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번에 4919, 문자는 샵 2034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튜브 댓글창에 있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계절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포스코 퓨처엠 3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오늘 또 포스코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인 만큼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차트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포스코 그룹사들이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자꾸 저 고점에 내려오는 게 좀 있어요. 고점 내려오고 있고 저점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약간 수렴 구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수렴 구간을 뚫어낼 수 있겠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 나타나게 되면 다음 주까지 반등이 나타날 것 같은데 다음 주까지 반등 나가는 구간에서 저는 뭐 30만 원대 근처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부 비중은 좀 줄이고 싶고요. 줄여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라와서 내가 현금을 조금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지금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 이 종목에다가 조금 더 들어가 오시면 오히려 계좌 회복에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30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고민 중인 종목 알 수 있을까요? 네, 코리아 서키트요. 네, 코리아 서키트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24,000원이고요. 네. 20%요. 네, 24,000원에 비중은 20% 코리아 서키트 관련해서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네. 매니저님 말씀해 주시죠. 네, 코리아 서키트 24,000원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코리아 서키트가 이제 과거에 PCB 관련했을 때 이제 핫했던데 작년에도 적자가 났고 이제 올해는 근데 400억 정도의 흑자가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PBR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3만 원 정도 갔을 때 PBR 1이 되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인데 CXL 관련해서 이제 네오셈이라든지 많은 주식이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CXL 관련해서 기판 관련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코리아 서키트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수 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회사이고 여기가 영풍이 50%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과 영풍이 대주주로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는 않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더라도 근데 왜 이제 요게 보면 2021년, 2022년에 보면 이제 1,000억대, 9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에 2022년에 35,000원 쪽이 갓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가 불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3만 원대를 갈 수 있는, 그러니까 PBR 1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회사다. 최근에 한번 거래가 됐으면서 이제 손바뀜도 됐고 그래서 충분히 이제 노려볼 수 있고 2만 원대에서 3만 원까지 노려보셔도 되겠고요. 단기로 본다면 한 2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차익 실현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3만 원 노려보시고 단기로는 2만 5천 원 노려보시면 좋을 텐데 대기업이 굉장히 좋고 지금 현재에 관련해서 CXL 관련 7천억대의 자본금이 있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흑자 전환 기대가 나오면서 반등 자리 그다음에 저가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중이 괜찮다면 좀 추가 매수를 할 텐데 기본적으로 10%에서 15% 정도 비중까지 하시고 맥스로 이제 시장 확인하면서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20%까지 늘려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관련해서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잡아보셔도 좋겠고요. 2차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방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조금 축소해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1차 목표가 25,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면 좋을까요?
25,000원에 다 차익 실현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중장기를 잘 매매를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기로 가져가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좀만 올라오면 본전만 되면 파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만 원 본전 오더라도 손절 그러니까 현금화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 25,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회사이고 대주주가 또 영풍과 고려한이기 때문에 그 지배 구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좀 더 중기로 가져가셔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중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가가 16,440원입니다. 매수가가 24,400원인데 매수가에 왔을 때 털어내지 마시고 1차 목표가 25,000원 선이 됐을 때 그때 차익 실현해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받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이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